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린의 내 집 마련 노트 내년도 그 국민임대 입주 도전하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 이제 주변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 사대별 임대주택 도전하는 방법,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장님께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에서 공급하는 그런 공공임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그 공공분양 주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국민임대에 입주하는 거를 좀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 알려주시겠어요? 한번 예전에 그 우리 임대 종류에 대해서 한번 했었어요. 얘기한 적 있죠. 네네.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에서 예, 예. 결국 이제 주거 취약계층, 네. 집이 없는 국민들한테 국가가 이제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해주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일단 공공임대는 일단 그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공공임대는 이제 부양 전환이 되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부양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로또 아파트처럼. 그렇죠. 여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조건을 엄청 따져요. 그때 네. 그게 가점제 형태로 네, 이제 엄청 바뀌었죠? 따져서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아주 좋은 가격에 네. 5년이나 10년 거주하면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바라지만 이렇게 솔로이거나 네. 이렇게 그 가점에 좀 불리한 사람들은 좀 그 공공임대는 좀 힘들고 이제 네. 국민임대, 네. 영구임대는 또 우리가 뭐 대상층 탈북자나 자체가 달라가지고 특수하게 이제 네. 국가유공자나 이렇게 되는 네. 분이기 때문에 그건 또 빼고 어렵더라고요. 이제 국민임대가 아마 보편적으로 네. 아마 적용되는 경우일 거예요. 네.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청년 청년이나 이제 뭐 그 싱글 네. 이런 경우들 이제 국민임대를 하셔야 되는데 네. 당연 기본적으로는 집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소득이 많아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자산이 많아도 안 돼요. 또 자산의 일종이지만 자동차가 너무 비싸도 안 됩니다. 그래 일단은 소득 있으면 안 되고 자산 있으면 안 되고 소득이 많으면 안 됩니다. 많으면 안 되고 네. 자산도 많으면 안 안 되고 되고 자동차도 비싼 거 있으면 안 된다. 비싸면 안 되고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자, 금액을 전 이제 정확하게 하기 네네. 위해서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소득은 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네. 그게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70% 이하. 구체적으로요. 1인일 경우에 1인이 할 경우에는 185만 1,603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월 소득인가요? 그렇죠. 그거 그 아래로야만 되는 거죠? 한 명일 경우에 만약 두 사람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 합하는 금액이에요. 네네. 한쪽이 소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합한 금액이 306만 5,866원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3명이에요. 예, 세 그런 명이면 경우는 세 명 합한 금액이 세 명이면 거기다 곱하기 3. 393만 8,828원이니까 내 소득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면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내 네. 소득이 그 아까 300 거기에 밑으로 가면 3명이 다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방이 하나만 안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득은 되고 네. 자산이 이게 부모님과 내가 총 자산을 합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한 가구니까 네. 그게 2억 8,800만 원 이하. 야, 예. 근데 그거 조건 맞추기 상당히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네. 부동산은 이 조건이면 부동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은 안 되고 뭐 네네. 논이나 밭 오래된 거 이건 모르겠지만 집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집은 뭐 무조건 없을 거라고 예. 들여가려고 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상가가 있으면 또 안 될 거예요, 막.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소득은 그 정도에 이제 내가 300만 원을 벌더라도 부모님이 안 벌면 해당이 돼요. 근데 방이 없잖아요. 아니, 방을 2개 할 수 있죠. 2개짜리 방 예. 있는 대로 들어가면 그럼요. 되겠네요? 예, 그 유형은 다양하니까. 예, 예, 보통 방 2개, 예. 어떻게 방 3개짜리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고르면 되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자산의 특수한 형태지만 네. 자가용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자가용은 네. 2,468만 원 이하예요. 물론 이게 승용, 영업용으로 불가피하게 쓰는 건 빼고 네네. 이제 승용차.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승용차가 이 정도 가격이 이하에 된다. 세 가지가 이하에 되는 사람은 자격이 일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도 전국에 있습니다. 네, 네.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LH 같은 데 들어가서 네. 자기 유행을 찾아서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 물량들이 나와 있는데 이 수도권 주변에 위치가 좋고 이런 데는 굉장히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어 있는 데를 잘 신청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건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잡을 수가 있다. 일단은 지금 그 국민임대도 미분양인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런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분양은 이제 소유권 넘어가는 거고 네. 아직까지 비어 있는 곳. 그렇죠. 공실인데. 네, 공실. 예, 그렇게 공실이죠. 표현이 공실이라고. 예, 해요. 공실. 예. 공실인 데가 그래서 뭐 국회에서 왜 이렇게 찾지 않는 곳에 네. 그런 걸 지었냐 하지만 사실은 이게 주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지 좋은데
뭐 있어야 된다는 건 이제 욕심을 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가 있다면 그 좀 입지가 조금 안 좋아도 그런 데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 그래서 차를 넣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왜 생뚱맞게 왜 차를 넣었지? 네. 이제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별로 이렇게 그 주로 이제 이동이 많지 이동 많지 않으시니까 네. 계시고 네. 이제 젊은 바람은 직장을 가야 되니까 네. 차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뭐 이게 아마 그 광역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직장까지 꼭 차를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에다가 그쵸, 네. 주차해놓고 또 이동하면 네. 되니까. 그걸 그건 고려해서 아마 이런 단지를 많이 만들었다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좀 젊은 세대 중에는 집은 없어도 차는 또 좋은 거 써야 된다.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카푸어들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비싸면 안 된다는 게 들어가 그러니까 있는 그분들은 국민임대 도전을 못 하시겠네. 일단 네네. 차를 바꾸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서울 시내도 있을까요? 국민임대가?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 지하철 1호선을 타잖아요. 아, 네네. 타다 1호선 라인을 좀 아니요, 1호선 타다 보면 네네. 그 광고판을 저도 봐요. 네네. 가끔 지하철 타다 보면 약간 서울 인근에 지하철 1호선이 연장선 같은데 네. 엄청 많은 세대에 요 광고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딱 그 떠오르는 게 창동 인근 같은. 예, 맞습니다. 예. 그 서울과 그 경기도의 경계선 그쪽에 아파트가 왕창 지어진 데가 네,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각자 국민임대 아파트를 엄청 지었는데도 네네. 이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거를. 그쵸. 저렇게 보면 이런 데 아파트가 있구나. 그래서 네네. 서울 안에는 있더라도 벌써 다 그 임대를 누가 신청해서 살고 있는 분이 많을 거고 네. 또 이제 서울 인근에 서울은 아니지만 거기 또 가까운 지역에도 또 많이 짓고 있으니까 네. LH에서 찾아보시면 의외로 좋은 그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좀 발품을 팔면. 근데 그 네.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 전세로 들어가나요? 월세로 들어가나요? 보증금이 있고요. 네네. 그 선택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많으면 월세가 줄어들고 네네. 보증금이 적으면 월세가 늘어나겠죠. 제가 그래서- 보니까 거의 그 예전에 그 에너지 하우스 그런 데도 보증금이 최대 5천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증금은 정확하게 LH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을 하겠지만 네. 보증금을 전체 전세를 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월세를 좀 낼 거예요 아마. 네. 다 그렇게 구성이 돼 네, 그래서 있더라고요. 네 개. 그게 보증금의 범위가 2천만 원에서 막 1억까지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1억까지는 잘 못 받고 저는 1억 정도 5천. 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전세 대출 그 대출은 안 되겠네요. 대출은 이게 대출은 이제 그 1억이면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 자격이 되면 되겠죠. 그건 보증금 1억이면은 이거는 월세로 보기보다는 전세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평수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아파트 1억짜리 어디 있습니까 전세가? 지금 음. 1억을 하고 대신에 네. 그게 반전세라고 그러는데 1억을 넣고 월세를 25만 원, 30만 원. 뭐 방 2개, 3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평형이 크면은 그렇죠. 네. 그 보증금을 1억을 네, 넣고 네. 월세를 좀 얼마씩 내는 여기 보면 거. 자산이 네네. 지금 보시면 2억 2억 8,800이잖아요. 네네. 보통 2억 8,800을 자산 기준은 부동산 이런 경우는 네. 다 현금일 거예요 아마. 네. 총 모은 자산이 2억 8천 정도 되는데 음, 일반의 그 아파트 그 시중에서 일반 아파트를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도 살고 싶고 네. 그럴 때 이게 국민 임대 아파트를 요 조건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죠. 왜 3명이 이제 다 모으면 네네. 그 정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내고 네. 월 부담하는 관리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좀 줄이고. 예, 줄이는 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 이번에 이제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청약은 제외하고 3기 신도시에도 국민임대 물량이 들어가겠죠? 그쵸, 들어갑니다. 왜냐면 네. 이게 사전 청약은 분양 받을 사람한테 그 소위 미리 네. 그 자기가 당첨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준공은 또 착공도 앞당겨서 빨리 내 집만 원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뜻이고 여기에 임대도 당연히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 사전 청약 관계가 없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준공할 때쯤 한 6개월 전쯤에 네네. 이제 거의 외관이 올라가고 할 때 이제 국민 임대 아파트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관상 드러나지 않아요. 네. 분양받은 아파트랑 네. 그 임대 아파트가 표시가 안 나요. 요즘 믹스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판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게 한 동이 임대 아파트 동, 그 분양받은 그래서 통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네. 요즘은 믹스를 한 동에 호실이 뭔지를 관리사무소도 겨우 알 정도로 네. 몰라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아파트인데 사실 임대 들어간 사람이 뭔가 이게 차별되는 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배려를 해서 막 섞어요. 그래서 옆집이 임대고 여기는 분양받은 거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입주민이 불필요함이 없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국민임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는 나눠봤는데, 실제 이제 내년 내 그 국민임대 입주를 도전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세부 기준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자산,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차량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우리 소장님이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니까 요 안에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제 국민임대가 어디에 있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셔갖고 한번 비어있는 데를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